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그 레이어 블렌딩을 이용한 합성, 그리고 그 레이어 블렌딩을 이용한 합성에서 또 그거를 좀 더 진행해 보면은 그 채널 분류에 의한 또 합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건데, 이건 합성이라기보다 합성이라기보다 채널 분류에 의한 레이어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마스크 합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합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맵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어디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있는 그 레이어 기능을 완벽하게 알아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블렌딩 기능들부터 소개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토샵 레이어 블렌딩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포토샵의 레이어 블렌딩이란 요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레이어 블렌딩이라고 안 합니다, 이걸. 그럼 왜 레이어 블렌딩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랑 헷갈릴 수 있거든. 이게 여기에 첫 번째가 블렌딩 옵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안에 블렌딩이라고 해서. 근데 진짜로 이거는 위아래를 섞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 정확한 명칭을 내가 하도 오래전부터 레이어 블렌딩이라고 불러서 그냥 입에 그렇게 착 붙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한글판일 때 여기가 레이어 블렌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레이어 블렌딩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 왜 레이어 블렌딩 안 불러요? 그러면은 한글판에 여기 레이어 블렌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이 겹치잖아.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포토샵에서. 이게 파츠가 다른가 봐. 이거 작업해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코딩 하는 애들이, 얘네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면 쓰기가 영 그렇죠. 그래서 이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꽃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레이어를 놓고 이 위에 레이어에다가 꽃이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빨간색을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되는 것처럼 이 위에 레이어를 얹고 레이어에다가 빨간색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빨간색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으면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여기는 녹색이야 그래가지고 하는 거를, 이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레이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녹색을 칠했으니까 우리는 그린이라고 쓰자. 밑에는 빨간색을 칠했으니까 레드라고 쓰자. 정리해야 돼요. 사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위아래 순서 구분 없이 막 차례대로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차례대로 쌓이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순식간에 찾을 수 있으니까, 레이어 3-8은 아까 전에 내가 칠했던 어깨 위에 달려있던 액세서리에 왼쪽 눈깔 빨간색을 칠할 때 썼던 레이어였어. 이렇게 레이어 3-8을 보고 그게 바로 떠올라요, 머리? 그럴 리가 없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막 잔뜩 해놓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이거를 레이어를 여기서 바꾸나 여기서 바꾸나 클릭이 잘 안되네 지금.
보여지는 레이어의 이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 자, 여기 있다. 요거를 노 썸네일 이렇게 놓고. 썸네일 없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이름을 안 정한 거 아닐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자신 있잖아, 당당하게. 레이어 슈퍼는 당연히, 저쪽 장갑 칠하느라고 쓴 거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기억이 날 리가 없어, 이게. 근데 정리를 안 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두 번 다시 안 볼 거란 얘기잖아요. 또는 껐다 키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언제 다 껐다 킬 겁니까? 하나씩. 이거 안 칠했네? 안 칠했네? 안 칠했네? 안 칠했네? 안 칠했네? 안 칠했네? 이거 만약에 100개 있어요? 100번 껐다 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규칙이 레이어는 반드시 정리할 것. 어떻게 정리? 이름으로. 그죠? 이 기본이에요.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인 거죠. 이게 까먹었다도 되게 잊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뒤에는 뭐가 더 큰 게 있는지 아세요? 귀찮아. 이게 있어요. 그 이름 하기 귀찮아. 안 해도 어차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레이어가 한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적으면. 네?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 선생님은 뭐 저런 코치코치 깨끗한 거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3개일 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 예시를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가서 보면은 이렇게 열면, 이게 쭉 열리잖아. 또 열면, 또 쭉 열리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도 폴더 안에는 어차피 3개 뿐이라, 이거 껐다 켜고 3개 정도일 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3개일 땐. 2개다. 이 2개, 이거는 2개거든. 2개다. 누가 봐도 보이잖아, 이거. 그죠? 뭐 2개 뭐.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막, 딱 열었는데 10몇 개다. 그런데 이름을 안 적었어. 그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내가 뭐, 알아서 맡기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보면은 다 써놨잖아. 아머 파츠, 이거는 골든 메탈, 뭐, 금처럼 보이는 그 금속, 이거는 둔탁해 보이는 그 금속, 그리고 그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특수 효과 따로 이름 다 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이 이름으로 구분해놔야 된다고. 알겠죠? 습관화해야 돼. 이거는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블렌딩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된다? 이름 적어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블렌딩 옵션에 대한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렌딩 옵션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블렌딩이 뭐 하는 앤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간단하겠지만 블렌딩을 알기 위해서는 블렌딩이 뭐 하는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블렌딩은 위아래라 합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합해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합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저거? 셀로판지라고 알아요? 셀로판. 이게 셀로판은 영어고 지는 한자의 지거든. 근데 옛날에 진짜 나 어렸을 때 그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그 투명한 재질의 그 얇은 비닐이 있었거든. 그거를 셀로판지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오려가지고 풀로 이제 종이에 붙이고
그 종이 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계속 더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이어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 밑에 파란색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스케치 라인을 그렸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을 덮었다. 그 위에 녹색을 덮었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강한 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것의 특징을 알라고 이렇게 세게 해둔 거예요. 강하게 하면 껐다 켰다 할 때 바로 보이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자, 여기 스케치 라인에 보면 내가 의도한 거는 여기 얼굴이 나오길 바랬잖아요. 그죠? 근데 레드를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확실히 빨간색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칠했더니 뒤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의도했을 때, 아, 이 검은색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했는데 여기 검은색 안 나오잖아.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스케치를 위로 올려서 얘가 맨 위로 올라오면 여기 위를 덮으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어떻게? 스케치 아래에 색상을 칠한 걸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인식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 레이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투명한 그 비닐이 있는데 그 비닐에다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또 투명한 비닐을 또 놓고 이 위에 또 그리고 또 투명한 비닐 또 놓고 또 그림을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레이어의 사용을 하기 전에 문방구에서 저기 뭐지? 그 투명한 비닐 있거든요. 그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위아래로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녹색도 역시 이렇게 드러나니까 꽃잎 표현한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말 합성입니다. 노말 합성은 뭐라고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밑에 있는 걸 덮어버린다. 그럼 스케치에 흰색 칠하면 흰색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흰색으로 나옵니다. 선생님 그건 흰색이 아니라 지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밑에다가 회색을 깔아봅시다. 아, 그죠? 아, 이렇게 해서 그렇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거를 되게 이 개념에 대한 거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쓰게 되면은 지우개로 지우면 흰색인 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거를 지우개는 흰색이잖아요. 아닌데 지금 지우개잖아요. 그죠? 지우개인데 왜 회색으로 지워져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회색이 지워질 때 기본 색인 거죠. 왜? 기본 색이 회색이니까.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해 못할 걸. 이건 반전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검은색 흰색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일단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상을 칠하거나 이럴 때 포토샵을 내가 조금 다뤄봤고 좀 해봤는데 기본 색이 글씨는 검은색, 바탕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럼 검은색은 뭡니까?
써진 것,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흰색은 뭐예요, 그럼? 안 써진 것, 없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이 이래요. 왜냐하면 그 포토샵을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게 기본으로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지우개는 뭐다? 흰색으로 지워진다라고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지만 이거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흰색이 써지는 거고 검은색이 안 써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혼란이 오는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어느 거를 쓰고 지우고 할 때 지운다라는 게 흰색이 되면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포토샵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설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지워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렇게 뭐 칠하려고 그러면 없어서 안 칠해줘요 라고 나오거나 숨긴 상태예요 라고 나오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응? 블랭크라고 하죠. 여기에 뭐 칠할 수 있습니까? 칠할 수 있어요. 그 칠할 수는 있는데 흰색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때 지우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게 이게 진짜 지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백그라운드는 레이어가 잠금 상태로 대기 중이고, 이렇게 잠금 상태로 대기 중인 레이어의 배경에 흰색이 깔려있기 때문에 흰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지우개가. 이 지우개와 그 관계에 대한 거를 조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워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지워져야 지워지는 거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노말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알겠죠? 그리고 레이어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고 이거를 지울 때 요렇게 지워져야 지워지는 거다라는 것도 인식을 했죠, 이제.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은 디졸브라는 게 있어요. 디졸브. 같이 있는 거. 디졸브를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에러 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사실은 이게 에러가 아니라 반투명인 겁니다. 반투명. 아니 무슨 반투명이 시꺼멓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0과 1로 반투명을 거는 거예요. 아니면 1. 있거나 없거나. 그죠? 노말로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반쯤 칠해진 게 보이죠? 반쯤 칠해진 거 우리 인식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아, 반쯤 칠해져 있으니까 이건 있는 거야. 또는 반쯤 칠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칠해진 건 아닌데?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있거나 없거나로 표현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50% 값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면 안 칠해지고 50% 이상이면 칠해줍니까? 디졸브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디졸브는 개념이 어떻게 가냐면, 디졸브는 현재 칠해져 있는 그 투명도의 영역을 감안해서 해당 영역 내에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이게 칠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검은색, 흰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 검은색이었는데 사실은 검은색이 아닌 거예요. 왜? 다 검은색으로 안 칠해져 있으니까. 스포이드로 찍어보니까, 자, 스포이드로 찍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검은색이 아니에요. 이거 검은색이 아니면 0과 1로 표현할 때 1이 아니죠. 왜? 검은색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뜨는 것도 한 이 거리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다르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디졸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사실은 저거는 저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출판 인쇄용으로 들어갈 때는 그 반투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점을 찍거나 점을 찍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에 점의 크기가 크다 그럼 진한 거고, 점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옅은 거죠. 신문에 이미지가 들어갈 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출력을 사용할 때 디졸브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디졸브를 안 써도 된다. 디졸브는 쓰겠어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저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디졸브 왜 있어요? 라고 하면 언젠간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뒀던 겁니다. 그리고 디졸브 방식은 사실은 포토샵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투명도를 감지하는 기법이 나오기 전에 불투명도를 표현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오파시티 같은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오파시티예요. 대단히 오래전에 있던 개념 방식이고, 저 방식은 이 이미지가 지금 색상을 이만큼을 쓰고 있거든요. R0에서 255까지 쓰고, G0에서 255까지 쓰고, B0에서 255까지 써서 이거를 코드로 변환시키면 2A, 2A, 2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가 디졸브로 바뀌게 되면 0과 1이어도 디졸브는 나타낼 수 있어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의 비트 레이트를 극단적으로 떨굴 때도 이게 사용됩니다. 그런 걸 쓸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요즘엔 없죠. 하지만 한 30년 전엔 있었다. 그런 걸 쓸 필요가. 아직 흔적이에요, 흔적. 9세대 포토샵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간에 금 하나 거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 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밑으로 가게 되면 합성 방식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큰부터 다커 컬러까지는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게 자, 이 어둡게 되는 게 그냥 어둡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제가 칠해 볼게요. 한번 레이어를 만들고 다커 컬러 하고 다큰하고 칠해볼게요. 이렇게 쓱쓱쓱 그냥 잘 칠해지죠. 이렇게 그죠? 제가 요 밑에다가 한번 요거를 넣어 볼게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 TV 보면 화면 조정 시간 뭐 이래가지고 나오던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깔아볼 거예요.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게 뭐 하는 거야? 빨주노초 파는 거 막 이런 거 막 잔뜩 나왔을 거예요. TV에 보면. 인터넷. 다큰을 이 위에 칠해보겠다. 잘 칠해지요? 근데 지금,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색이 그냥 보면 어때요, 이게? 검은색보다 얘가 더 어두워요? 아니죠. 검은색이 더 어둡죠. 그 검은색에 색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가니까 색감은 갑자기 빠지죠. 이게 색감이. 일로 올수록 색감이 증가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색감이 확 빠지잖아요. 얘가 원래 이 색인데. 그럼 얘 섞이면 이 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이렇게 또 칠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여기에 금이 하나 이렇게 생겨요. 이 금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색상을 구분할 때 이 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색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발달해 있지 않다. 아, 훈련이 안 돼 있다. 색상 판단 능력이 라는 걸 뜻하거든요. 보니까 여기까지 지워져가지고 여기에 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거? 어두울 때 솔직히 잘 안 보이긴 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밝아지죠. 더 잘 보이죠 이제. 근데 내가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거 이거 이해되겠어요? 내가 찍은 이 구간보다 더 어두운 색상에서는 채도를 빼버린다고. 자판은 안 칠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보다 더 어두운 색이 있으면 안 칠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하는데 근데 거기는 안 칠해진다.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색이 자기보다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안 칠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밝게 가볼까? 그죠? 그럼 이게 안 칠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아니 다 칠했는데 합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합성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합성. 어떻게 합성? 다크는 뭐다? 자기보다 어두울 때 자기보다 밝을 때만 칠해지게 된다. 다크는. 멀티는 무조건 합성이에요. 무조건 그냥 어둡게 하는 거예요. 컬러버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데 컬러버는 자기보다 색상이 어둡게 더 가속화시켜요. 이렇게 가속화시킨다는 걸 이해를 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색이랑 이 색이랑 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그라데이션이 좀 더 멀리 있다가 그라데이션이 좀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이거가 그럼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이게 컬러 번 같은 경우에는 번이라고 해가지고 그 곡성 그래프가 있거든요. 번 곡성 그래프.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색을 할 때 0%, 10%, 뭐 20%, 30%뭐 이렇게 갈 때는 아마 이렇게 증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대값이. 내가 진하게 칠하면 진하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값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안 먹잖아 실제로. 근데 컬러가 진하거나 뒤에 배경색이 진한 색이 들어오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각도가. 이게 번이에요. 확 타들어가는 여기 보면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엄청 진해지잖아요. 색이. 그 뒷 배경이 그렇게 진해야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컬러가. 그리고 리니어버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던 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다 들어가요. 리니어버는 실제로 이렇게 다 들어갔죠. 자, 컬러버는 어떻게 다시 보니까 밝은 데는 안 들어가. 어두운 데서는 확 들어가. 리니어버는 밝은 데도 들어가 어두운 데도 들어가.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다커 컬러는 뭡니까? 다커 컬러는 다크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크니 어두운데 칠해지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일정 블렌드가 되거든요. 다커 컬러는 선이 대단히 또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져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두워지는 데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안 나와버려. 자기보다 밝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라데이션을 먹어보면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 보면 다크 컬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경계를 끊죠. 이렇게 뭐처럼 끊어요? 지금 보면 디졸브처럼 끊어져요. 왜? 경계를 뚜렷이 나눠야 되니까. 그럼 다크는 부드럽게 블렌딩 되면서 들어가요. 자기보다 더 밝은색 어두운색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죠? 허용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또 멀티는 그냥 무조건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다크부터 다크 컬러까지는 다 뭐예요? 보면 시커멓게 만드는 애들. 시커멓게. 그럼 시커멓게 만드는 애들은 언제 합성하겠어요? 보통 쟤네들을 쉽게 합성하는 방법은 어둡게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를테면은 여기다가 색을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근데 색을 이렇게 칠할 때 아주 쉽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글씨를 쓸 때는 멀티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잘 칠해지잖아요. 그죠? 잘 칠해지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내가 이거를 스크린으로 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얘가 이거 오토 셀렉트 걸려있구나. 같이 가자. 자, 얘가 여기로 와서 자, 이제 일로 와서 여기다 흰색을 칠했다. 이렇게. 그럼 흰색으로 칠하니까 나오는 거죠. 스크린은. 그럼 뭡니까? 스크린은 언제 쓰는 합성이에요? 밝게 만들 때 쓰는 합성인 거죠. 여기 보면은 검은색 분명히 있었잖아. 근데 스크린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색 안 나오죠. 왜? 스크린에서는 검은색이 제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컬러 값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자, 멀티 계열은 여기서부터 내려갈수록 값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가 안 칠해짐. 멀티는 여기가 최대인 거죠. 칠해지는 게. 스크린은 반대죠. 이걸 스크린은 여기가 안 칠해짐. 여기가 최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와 스크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딱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이해가 돼? 검은색, 흰색 합성이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네인 거죠. 마스크 합성. 근데 채널 분류에 의한 레이어 효과를 내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써보면은 당연히 알만할 건데,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PBR 방식에 의한 채널 레이어를 활용합니다. 이게 채널 레이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채널 레이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멀, 메탈릭, 그리고 러프니스, 그리고 컬러, 베이스 컬러죠. 이렇게 4개로 나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한참 더 많고, 막 반투명도 있고, 무슨 막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막 번쩍거리는 효과 이미시브라고 해가지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고,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한참 더. 근데 더 써봐야 이 정도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 또 온다고 하면 하이트 맵도 있을 거고,
왜 쭉쭉 있거든. 네, 하이트맵 같은 경우에는 노말로 전환되기 이전의 흑백 내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트맵이 엔진에서 쓸 때는 하이트맵이라고 안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거든. 실제로 튀어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하이트맵을 딱 보고 아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달라요 이건. 그럼 하이트는 어디다 써요? 그러면 이미 썼잖아요. 언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PBR 엔진이나 PBR 뷰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익스포트 하는 순간 쓰는 거예요. 그때 썼잖아요? 다 쓴 거예요, 하이트맵은. 뭘 다른 더 쓸 그게 아니야, 개념이. 그죠? 그래서 이제 채널 레이어를 보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그 이 중에 노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노말은 이전에 노말 관련된 영상을 봐가지고 RGB 채널이라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RGB 채널은 각각의 채널이 다 흑백입니다. 다 동일해요. 그럼 얘네는 컬러 맵이야, 흑백 맵이야? 이게 흑백이에요. 노말이 색이 알록달록하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노말이 알록달록하잖아. 그래가지고 아 당연히 이거 컬러지 라고 하면은 이게, 자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컬러가 아니죠? 제가 포토샵으로 왔어요. 포토샵에서 이거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켰어요. 그 다음에 채널로 갈게요. 채널에서 봤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음영으로 돼 있죠. 검은색, 흰색. 이건 위아래지. 이건 앞뒤죠. 자 다시 이건 좌우죠. 이거는 위아래죠. 이거는 앞뒤죠. 다 흑백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해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리고 이거 얘기 듣고 이거 보니까 이해되죠. R 채널은 뭐겠어요 그럼? 좌우. C 채널은 뭐겠어요? 상하. B 채널은 뭐였어요? 앞뒤. 그럼 이건 각각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X, Y, Z. 축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컬러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채널이 각각 그 축에 대응되고, 그 축에 대응되는 거에 따라서 흑백 맵이었던 거를 세 개를 한 장에다 모아놓으니까 컬러로 보이는 거지, 이게 컬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PBR에 적용될 때, 이거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sRGB 끈다 킨다? sRGB 적용사항 없음. 그럼 뭘로 적용되는 거예요? 리니어로 적용된다. 그죠? sRGB가 아니면 리니어고, 리니어가 아니면 sRGB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지. 그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곡선 그래프로가 아니라 직선 그래프로가 아니는데 sRGB는 직선 그래프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영상 따로 있는 거 보고 그거 하세요. 자, 그럼 메탈은 뭐예요? 메탈은 어떻게 적용돼? 메탈도 보면은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검은색, 흰색이죠. 그리고 러프니스도 있죠. 여기가 러프니스도 뭐예요? 검은색, 흰색이지. 여기에서 컬러인 거는 베이스 컬러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얘만 sRGB고 나머지는 다 sRGB가 아니죠. 그러면은 노말일 때, 메탈일 때, 러프니스일 때 합성은 어떻게 되냐면, 노말일 때는 근데 컬러로 돼 있잖아. 이미 컬러로 돼 있는데 RGB 합성을 흑백으로 세 번을 같은 자리에 따로 하려면 이거 포토샵에서 합성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합성을 할 수 있냐면, 노말에서 이 포토샵 합성은 오버레이로 합니다. 이게 돼요. 노멀 합성이. 그럼 오버레이는 뭐 하는 거예요? 오버레이가 뭐예요, 일단?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채널 분리를 위한 레이어 효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버레이를 모른다면서. 오버레이는 뭐예요? 오버레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오버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버레이는 하는 역할이 뭐냐? 오버레이는 50% 그레이를 기점으로, 자, 오버레이에서 흰색을 이렇게 밝게 칠해주면 밝아집니다. 더 밝게 칠하면 더 밝아져요. 자기보다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이 칠해주면 어둡게 해줍니다. 더 어두워져요. 그런데 50%에 놓고 칠하면 지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버레이는? 자, 오버레이가 골 때리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기준점이 여기에, 이 오버레이고, 오베레이 말고 오버레이. 이쪽으로 가면 채도, 이쪽으로 가면 명도, 이쪽으로 가면 밝음, 밝기, 이쪽으로 가면은 어둡게. 얘네랑 너무 크게 다르죠. 멀티나 스크린이랑. 멀티나 스크린이 위아래밖에 없잖아. 오버레이는 뭐예요? 상하좌우가 있어요. 얘는 그 왼쪽 끝이 기준이래요. 여기가 50% 그레이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브스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지금 현재 얘기한 요 개념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개념 있죠. 이거를 동시에 머리에 넣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씩 넣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된다? 포토샵에서의 합성부터 일단 머리에 넣고, 그 이후에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합성되는 거였으니까 저쪽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테스트를 하나씩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씩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채널 분리에 의한 레이어 효과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서브스에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서브스에서는 그럼 내가 여기에 컬러를 이 부분에다가 밝게 하면서 여기에다 뭐 문양을 넣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레이어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채널들 중 컬러, 베이스 컬러 여기 있죠? 베이스 컬러 선택.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똑같이 포토샵이랑 있어요. 근데 포토샵이랑 다른 게 패스스루가 있고 디저블이 있고 리플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패스스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거인 거예요. 뚫고 지나가기. 이게 그러니까 적용되는 방식이 폴더에 적용될 때가 저기랑 다르게 적용됩니다. 포토샵이랑. 포토샵에도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럼 얘도 원래 없던 패스스루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 패스스루를 갖다 놓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지들이 따로 이거를 또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노말 뭐 이런 거를. 그렇잖아. 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적용해서 그대로 밑에다 투영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폴더를 이렇게 또 새로 생성하잖아요. 그럼 폴더도 노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노말 안에다가 레이어 이렇게 넣어놓고 레이어를 오버레이로 해두면 얘는 오버레이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노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응? 뭐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패스스루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오버레이 역할을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레이를 놓고 오버레이 한번 써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컬러에다가 채도를 세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칠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도가 올라가죠. 자, 50% 그레이 놓고 칠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운다 그랬죠. 지워졌죠. 근데 이게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러프니스가 바뀐 거죠. 그리고 자, 메탈릭이 바뀐 거죠. 두 개가 바뀌니까 값이 당연히 바뀌죠. 그럼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컬러나 뭐 이런 것만 바꾸고 싶고
저는 안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껐어야지. 러프니스랑 메탈릭을. 그죠? 하이트랑 노멀도 끄고 컬러만 남기고 컬러만 띄우고 그리고 오버레이로 하고 했어야 색깔만 딱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잘못했으니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레이어 만들고 이걸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안 쓴 애들은 꺼두고 그 다음에 색상만 빨간색으로 둔 뒤에 칠해봤어요. 이게 칠해지죠, 이렇게. 그죠? 아,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채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얘는 역할이 이제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우는 겁니까?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기서? 50% 그레이가 지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색 선택하고 지우면 지우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선택하고 지우면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아, 내가 조금 더 색을 진하게 선택했나 봐요. 여기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빵이면 여기가 0.5가 돼. 그 지워지죠, 이렇게. 그죠? 껐다 켰다 해도 영향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 클릭하고 여기서 봤을 때 바가 중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돼 있냐? 여기서는 컬러 선택할 때 컬러의 기준값이 저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리니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sRGB가 아니라. 그럼 포토샵에서 50% 그레이 넣고 50% 칠해지 지워졌잖아. 그럼 포토샵은 뭐예요? 얘는 sRGB가 기준인 거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네는 뭐 하나만 저걸로 쓴다고 그랬어요? 기준값을. 컬러 하나만 sRGB고 나머지가 다 리니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스턴스 페인터에서는 당연히 빈도가 높은 컬러 선택의 기준은 sRGB가 아니라 리니어가 기준이죠. 훨씬 더 많은 애들이 베이스 컬러 하나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그건데? 리니어인데? 그럼 리니어를 기준으로 해놓고 컬러 그거를 맞추는 게 맞죠. 그래서 가끔 이게 여기에서 칠한 거랑 다른데 뷰어나 이런 데 가면 색상이 조금 뜨거나 좀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딴 데 가가지고 베이스 컬러를 리니어로 잡아줘야 되네요. 그건 얘기가 다르지. 그죠? 그 얘는 그냥 이 기준이라니까 어딜 가든 다 그냥. 예? 이해가 좀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이 부분들이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막 듣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오늘 처음 듣는 거기도 하고 이게 원래 마스크의 원리, 그 다음에 레이어 합성의 원리, 그 다음에 요거 이 PBR의 원리, 그 다음에 리니어 sRGB 구분, 그 다음에 채널에 따른 이 RGB 나눔에 의한 노멀 생성, 그 다음에 한 5가지 넘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1시간씩. 이거 짧게 줄여가지고 나가고 막 다른데 영상 봐라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합성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색을 그냥 더 진하게 칠하고 싶어요. 오버레이 말고 그냥 멀티 하면 되잖아요. 멀티 하면 이게 시꺼멓게 나오잖아. 그죠? 멀티를 해도 됩니다. 그냥 멀티를 해서 흰색으로 그냥 칠하고 이렇게 해서 칠해도 돼요. 색칠하는 건 그냥 색칠이 색칠이니까.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를 넣어보자면 어떤 게 있겠냐면, 대표적인 게 저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마스크 영역이 있겠어요. 마스크 마지막으로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영화? 아니네. 마스크 보기가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가 안 나오나? 이걸로 해볼게요 한번. 여기다 블랙 마스크 걸고. 그러네.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가 안 나와. 자, 이게 마스크죠. 마스크에서 흰색이 나오는 부분이고 검은색이 안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야, 마스크에서도 그냥 마스크 쓰지 말고 이런 거 쓰라고 그러거든. 스마트 마스크 좋은 거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쓰기 어려워 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거를 모양을 봐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모양이. 스몰로 하면 빨리 나오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게 지금 퍼포먼스 때문에 지금 서스턴스 페인터 껐다 키라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 지금 드라이버 버전 업데이트 안 했다고 계속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못 살겠네 진짜. 그냥 프로시저럴로 가. 이것도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말 안 들어. 그냥 컴퓨터가 어제 맥스도 안 깔리더니. 자, 여기에서 우클릭하고 그냥 할게요. 안 보여도. 자, 얘도 필러. 이제 좀 나오는구나. 자, 얘도 필러하고. 여기도 나올려나 이제? 여기도 나오는구나 이제. 기다리니까 나오네. 자동 저장 중이라 꺼진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끄고 애드 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위아래 그림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끌어서 여기다가 놔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머리 위쪽으로도 얘 지금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머리 위쪽에는 이게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워라 라고 하면 그럼 그때 어떻게 지웁니까? 야, 브러쉬로 지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이게 페인트 선택하고 페인트에서 검은색 선택하면 지우기니까 검은색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지운다. 이게 1차적인 거죠 되게. 그죠? 근데 이제 누가 딱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또 넣어봤더니 추가로 넣어봤더니 다 덮어버리기만 하지 이게 뭐가 제대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윗부분만 가려내려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애드 제너레이터 넣고 제너레이터에서 제가 원래 들어갈 때는 저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서 마스크 에디터 있고 마스크 빌더 레가시가 있어요. 레가시는 예전 거고 빌더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빌더래 에디터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에디터 선택하고 에디터 들어갔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노말로 두면 안 되고 자, 멀티로 해보니까 색이 더 진해지는 거로 알 수 있어요. 자, 스크린으로 해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정이죠? 색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 적용되는 부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위쪽 부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합성하는데 위에 어두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성식 중에 이제 이거에 의한 합성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죠. 채널 분리에 의한 레이어 효과에서 마스크 합성인데, 이 메시 맵들 중에 위아래 구분하는 애가 포지션 그라디언트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그라디언트로 위쪽을 어둡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커버추어는 다 끄고 다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자 포지션 그라디언트를 100%로 놓는 거예요. 그 포지션 그라디언트를 열어주니까 탑에서 바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 상태에서 콘트라스트를 극단적으로 증가시키고 밸런스를 위아래로 옮겨주니까 이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지금 합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이거를 이건 위에가 어두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기서 인버터를 딱 눌러주면 위에가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니까 이 어두워지는 구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위에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마스크 에디터 멀티에 의해서. 그리고 포지션 그라디언트에서 반전을 시킴으로써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좀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는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을 쓰는 거예요. 월드 스페이스 노멀 값이 빵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띄워가지고, 월드 스페이스 탑 앤 버텀을 놓고, 여기에서 이제 값을 줄일 때, 키울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키웠을 때 1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밝은 데는 더 밝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합성될 때 이 안에 있는 블렌딩 모드가 리니어 닷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버레이로 바꾸면 합성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버레이는 뭐? 어두운 건 더 검게, 밝은 건 더 밝게, 그런 식으로 합성되는 거라고 그러죠. 이거를 노말로 바꾸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바꿔서 이거를 합성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껐다 키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더 뚜렷해지지, 이미지가. 왜? 오버레이에 의해서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보면은, 결과물에는 이제 이게 안 나오는데, 자, 내가 이거를 이를테면 이렇게 시꺼멓게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죠. 위에는 밝고 밑에는 시꺼멓고.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합성식을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을 넣고 레벨에서 값을 증가시키거나 이거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줌으로써 얘가 더 시꺼멓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 그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히 저 값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합성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걸 저렇게 하는 거를 해보려면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랑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들어가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디퍼런스랑 서브트랙트랑 디바이드랑 휴, 세츄레이션, 컬러 이거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일단 다큰에 대해서는 멀티에 의한 설명으로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라이트는 스크린, 컬러 닷지, 리니어 닷지, 라이트 컬러 얘네는 스크린에 의한 설명으로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하드 라이트, 비비드 라이트, 리니어 라이트, 핀 라이트, 하드 믹스는 오버레이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레이의 약화 버전, 하드 라이트는 오버레이의 강화 버전, 비비드 라이트는 오버레이의 덮어쓰기 버전,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항목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항목이 되게 막 열 몇 개나 있어가지고, 이걸 다 언제 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 세계는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다예요, 그게.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몇 개 없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멀티로 합성한 뒤에 오버레이로 할 건지, 멀티로 한 뒤에 스크린으로 갈 건지, 멀티로 간 뒤에 다시 멀티로 넣을 건지,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서 이걸 합성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를 외워야 된다. 외워야 이제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짐작이 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